네, 대한장 파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윤님이 좀 시간이 안 되는 관계로 제가 대타로 잠깐 왔는데 굉장히 재미난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네, 최강의 클럽을 찾아라. 지금 8강전까지 왔습니다. 아주 옛날 축구는 사실은 조회수는 많이는 안 나오지만 맞아요. 10년 후에 와서 봐도 되고, 네. 그리고 5년 후에 와서 다시 봐도 되고. 나중에 네. 역사적인 그래서- 다큐물로 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네. 지금 방청객이 한 분 또 와 계세요. 어. 저희가 방청객을 모시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오늘은 이제 오주양 씨가 네, 오주양 네. 분이 오셨습니다. 방송 직접 보고 싶다. 여러분도 보고 싶으시면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오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지만 멤버십 가입하신 분께는 이렇게 혜택을 직접 드립니다. 방청할 수 있는 특전이 자주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제가 관상을 좀 보거든요. 인상이 진짜 거짓말, 사기 이런 거 절대 안 칠 관상. 아니 어떠세요? 이렇게 실제로 보시니까 더 정신 없으시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대한장 파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까지 왔어요. 네.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 페이슬리의 왕조 리버풀이거든요. 투표를 받았더니 바르셀로나가 93%로 압도적이네. 압도적으로 투표는? 지금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이제 보 페이즐리의 리버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죠. 익숙하지 않은 거죠. 네. 바르샤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신 게 선수 고트 메시고요. 그리고 감독 고트 과르디올라가 있는 바르셀로나는 뭐 말모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 저 아이디도 보니까 리오넬 메시 고트예요. 그러니까요. 리오넬 메시 고트님께서는 정말 쓰실 수 있는 얘기를 음.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다음에 쓰셨던 회원님 글이 좀 인상적인데요. 네. 발렌시아 빨리 팔아 영보가 이분은 이제 발렌시아 매니아이신 네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펩 바르샤는 축구라는 팀 스포츠가 가장 완성됐다고 생각했던 시절이다. 네. 저는 많은 요점을 딱 집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일리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렇군요. 과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랑 결어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플라티니 유벤투스와 결어서 페이슬리의 왕족 리버풀이 이제 올라간 거고 이 상황 속에서 두 팀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승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저는 이 대결이 붙으면 물론 이제 페이슬리의 왕조 리버풀이 이 정도로 뭐 바르셀로나에게 밀릴 정도의 팀은 절대 아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이 페이슬리의 왕조 리버풀도 꽤 기간이 길거든요. 아주 단기간인 팀에게는 왕조라고까지 붙이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이너스티, 왕조라고 할 때는 일정 기간 상당히 전체적인 어떤 그 시대의 축구를 지배했던 지배력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왕조 칭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버풀도 분명히 그러한 왕조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팀인 건 분명하지만 저는 이 대결이 이제 같은 시대 같은 비슷한 조건에서 붙었다고 쳤을 때 리버풀 팬분들께는 조금 이제 언짢은 얘기일 수는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비유할 팀이 같이 언급하면은 좀 리버풀 팬들께서 싫어하실 팀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그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시대에 아주 잘 나갔던 바르셀로나와 두 번의 대결을 결승전에서 펼쳐서 두 번 모두 졌거든요. 네. 그 왕조 리버풀을 제가 뭐 전혀 경시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막상 요 둘이 붙으면 뭔가 그런 정도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그 경기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초반에는 뭔가 조금 높은 지역에서의 어떤 기동성 있는 압박을 통해서 밀어붙이는 느낌을 약간 줬지만 네. 어느 시점부터는 거의 사실은 볼을 유의미하게 만져보지 못한 경기가 됐었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속절없는 패배가 됐었는데 이 과르디올라의 한창 잘 나갈 때 바르셀로나와 만약에 이 리버풀이 붙는다면 전체적인 그림이 약간 그렇게 될 확률이 저는 높아 보인다. 그래서 뭐 이렇게 93대 7의 이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5대 한 25? 제가 줄 수 있는 스코어는 좀 그 정도입니다. 네. 바르셀로나가 저도 이 팬 여러분들 생각과 같이 이 승부에서는 이기지 않을까. 처음에 16강 대진했을 때 그냥 이렇게 딱 눈대중으로 여기 해놨던 거 사실 그렇게 가고 있긴 해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옛날 경기들 물론 이거는 태어난 후지만 아주 어린 시절의 경기
이런 경기들을 다시 보면서는 그 간격이 많이 좁혀졌죠. 한의원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퍼거슨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얘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느낌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바이른 뮌헨 같은 한창 때 유파이키스 시대의 바이른 뮌헨 같은 화려하고 스킬풀한 아주 기술적으로 그런 축구를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단단하고 밸런스가 이 팀이 만났던 그 유럽 대항전에서 강팀들이 엄청 많아요. 뭐 벤피카, 뭐 멘신글라트바흐의 바이른 뮌헨 뭐 엄청 많아요.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 그런 팀들을 다 만나서 우승을 하고 또 시속 게임을 펼치고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붙었을 때 와 상당히 시속 게임을 할 가능성은 높겠다. 이 정도의 전력이라면. 그래서 1, 2차전이 된다면 바르셀로나도 단단한 수비에 보존하면서 거의 뭐 0대0, 1대0 막 이런 승부까지 갈 수 있겠다. 또는 1대1, 1대0. 그럼에도 여기서 굳이 이거를 뽑자면 그래도 여기서는 바르셀로나의 이 축구, 미엘스의 축구를 더 진화시켜서 또 크루이프의 축구를 진화시켜서 완성시켰던 이 축구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전술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4시즌 동안 짧은 기간에 14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팀이거든요. 펩 바르셀로나 시절은. 물론 이때 페이즐리 시절에도 9년 동안에 리그 우승 6번, 유로편컵 3번, 우에파컵 우승 1번, 기타 컵 대회 등 했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컨셉이 이제 누가 최강의 팀이나 잖아요. 네. 짧은 시간에 어떤 응축된 이러한 전력은 뭐 트로피의 개수나 전술적 역량이나 그리고 공격의 파괴력에서의 약간의 우위를 고려하면 그래도 펩 바르샤가 조금 우위에 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팬들이 투표한 것처럼 저도 되진 않고 53대 47 정도. 한현이보다 더 까지도 보고 싶다. 저는 그래서 보페이즐리 리버풀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고평가를 하거든요. 네. 풀 영상을 각 잡고 보셔서 그래요. 풀 영상 이렇게 보고 제가 2경기인가 3경기를 봤어요. 수비가 일단 좋으니까 이 팀은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다. 네. 정말 한두 줄만 말씀드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정말 극강의 수비를 뽐내던 네. 그 팀을 바르셀로나는 잘 다뤘습니다. 물론 고전을 하고 아틀레티코에게 치명적인 상황에서 뭐 잡힌 경기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레알 대 아틀레티코와 바르셀로나 대 아틀레티코를 비교하면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수비를 훨씬 잘 깼어요. 저는 리버풀이 아무리 밸런스가 좋아도 이때 바르셀로나라면 한 75%는 저는 좀. 그래서 난 75대 25다. 75대 25.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찾아가겠습니다. 유럽 5연패 레알과 펠레의 산토스입니다. 네. 이거는 레알이 앞섰는데 이건 조금 그래도 아까보다는 나뉘었어요. 74대 26%예요. 펠레의 힘이구나. 근데 네. 여기 이제 레알 재밌주님 장지현 해설위원님의 레알 경기 리뷰를 보고 저는 5연패 레알이 더욱 파괴적으로 보였어요. 경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옛날 경기 열심히 보고 오셔서 그 경기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보람이 있었다. 이런 거를 또 그러네요. 이렇게 야. 그거를 또 열심히 봐주신 분이 네. 계셨다는 그런 또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 드렸는데 한 의원님이 맨날 장 의원님 구박하시는 것 같지만 또 이럴 때는 이렇게 또 은근슬쩍 돌려서 칭찬해 주시는 그럼요. 저 여태까지 해왔던 거 제가 계속 매일 칭찬했어요, 사실. 믿지 항상- 않을 뿐이지 칭찬은 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만 구박하는 친형. 구박하는 친형. 네. 그 또 속으로는 항상 맞아요. 아끼는 마음이 있는 맞아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일단 이 팬 여러분들의 그 74대 26, 요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펠레라는 이름 한 두 글자보다 5연패 세 글자가 훨씬 더 좀 강렬하게 받아들여진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요 산토스의 그 유러피언 투어 그 중에 레알 마드리드와는 정말 두 팀이 모두 좋은 시절에 붙은 거거든요. 근데 물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한 거긴 하지만 레알이 이겼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거를 이제 지난해처럼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물론 제가 이 사족을 달긴 했습니다. 산토스는 그때 계속된 투어 그러니까 뭐 3일에 한 번씩 계속 옮겨 다니면서 경기하고 이런 판이었기 때문에 좀 피곤한 상태였고 네. 그 레알은 당시 남미의 최강이라는 산토스에게 야 우리는 펠레보다 앞서서 축구 제일 잘한다는 선수들 다 데리고 있는 팀이야. 그래서 레알은 이때 준비를 좀 많이 했고 네. 산토스는 계속된 투어 일정 속에서 좀 피곤한 상태였고 그런 핸디캡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레알이 이겼거든요. 그쵸. 이때 선수 개개인의 능력치로만 보면
이 두 팀은 약간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레알이 디스테파노, 푸스카스, 뭐 헨토 시대에 따라서는 여기에 코파 뭐 별의별 선수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산토스도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페페, 쿠티뉴, 펠레, 도르발 이런 선수들의 위력이 당대에 대단했다. 그리고 네. 지토 선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 능력치는 어떻게 보면 뭐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더 조직적이고 전술적인 거는 저는 레알이라고 생각해요. 당시에 이 두 팀을 비교해 보자면 한 60대 40? 네, 그 정도로 저는 레알 마드리드 승리. 네. 레알 승 네.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본 걸로만 판단을 한 편이니까 제가 봤던 경기에서는 좀 산토스가 너무 밀리더라. 네, AC 밀란에게 좀 많이 밀렸고요. 네. 네, 결국 이제 자신들 홈으로 가서 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은 없고요. 네, 이 팀이 물론 강팀이죠.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산토스는 서독과 A매치 할 때 8명이 다 산토스 선수 선발해서 쿠치뉴, 페페, 펠레, 맹갈비우, 도르바우, 지투, 리마, 지우마르 키퍼까지 해서 그럴 정도로 아주 화려한 선수층, 능력 있는 선수층이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5연패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때 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전술적으로도 훌륭하고 WM 이 체프만의 초창기의 전술을 오히려 진화시킨 전술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시대 자체가 또 좀 다르죠. 다르고요. 몇십 년 지난 다음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하되 그 전술에서 또 진화시킨 전술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체프만 플러스 헝가리의 매직 마자르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추가가 돼서 네. 디스테파노, 푸스카스 이런 선수들이 다 폴스 나인 운영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두 선수가 다 폴스 나인. 그리고 선수들의 개인 능력만 봐도 헨토 같은 경우도 브라질의 왼쪽 윙어인 강력한 왼발의 소유자인 페페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렇죠. 그만큼 정확하고 좋은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 어시스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고 레이몬 코파도 도르바우에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푸스카스와 디스테파노는 펠레와 쿠치뉴 이런 선수 합친 거 하고 둘이 같이 합친 거로 따지면 그러면은 오히려 이쪽이 이길 수 푸스카스, 있다. 레알 쪽이. 응, 디스테파노 합친 게 그래요? 오히려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역시 유러피언컵 5연패라는 엄청난 금자탑은 친선 경기 투어를 다닌 산토스에 비해선 검증을 확실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경기와 친선 경기는 엄연히 다르다. 팀이 이긴 팀들이 그 당시 역대 다 최강의 팀들을 다 꺾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럽에서 무조건 최강은 이 팀이 맞아요. 하지만 이 산토스가 그 팀들을 인터밀란하고 친선 경기했을 때 인터밀란이 각 잡고 들어와서 2번 2연전을 다 이겨버렸고요. 네. 인터밀란이. 근데 밀란하고 또 나중에 인터컨티넨탈컵 할 때는 내용적으로 한 번은 졌지만 산토스가 2대4로 원정 가서 계속 밀리고 고전한 건 맞고요. 그러다 보면은 당시 유럽에서 최강은 이 레알 마드리드인데 그런 다른 팀들이 그 정도로 했다는 얘기는 역시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 유러피언컵 5연패의 레알 마드리드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경기에 비해서도 오히려 여기서 투표를 하면 저는 이거는 75대 25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60대 40으로 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레나 또 브라질의 그 펠레의 친구들이 그 당시에 브라질 선수들은 뭐 밀리고 있다가도 뭘 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펠레와 친구들. 그래서 60대 40을 주는 거고 장 의원님 말씀을 받아서 전술사적인 팁을 하나 중요한 걸 드리자면 그 아까 더블 가짜 9번 같이 디스테파노와 푸스카스가 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짜 9번이라는 것 자체가 리오넬 메시와 뭐 프란체스코 토티 등으로 인해서 21세기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만 가짜 9번의 원조적인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고대의 정말 유명한 가짜 9번들이 어디서 나왔냐? 헝가리에서 발전을 했고 또 유럽에서 헝가리에서 가짜 9번이 발달했다면 남미에서는 어디였냐면 리버플레이트입니다. 네, 리버플레이트는 누가 뛰던 팀이냐? 알프레도 디스테파노가 뛰던 팀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테파노 선수가 리버플레이트 있다가 미오나리오스 갔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스 미오나리오스. 네, 가짜 9번 스타일의 플레이를
남미와 유럽에서 발달시킨 곳이 아르헨티나와 헝가리인데 그것이 바로 디스테파노와 푸스카스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레알의 플레이는 자연스럽게 그 계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수로 인해서 축구 문화가 이제 섞이게 되는 거네요. 네네. 오, 신기하다. 자, 이렇게 레알을 꼽아주셨습니다. 8강 진출했습니다. 다음 경기 볼게요. 베켄바워의 바이에른과 구트만의 벤피카예요. 이거 네. 앞에 두 경기는 조금 비교적 순탄했어요. 근데 요거는 좀 까다롭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댓글을 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구트만의 벤피카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댓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에서는 베켄바워는 굉장히 많은 축구 팬들이 알고 계시니까 바이에른을 더 꼽지 않았을까. 68%대 32%가 나왔네요. 구트만의 저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결국 뭐라 여기서도 그럴까요? 저주야? 그 말을 네. 조크로 섞으려고 근데 했는데 결승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8대 42 정도로 엄청 비등비등하네요. 예, 비등비등하지만 그래도 조금 바이에른 쪽에 우세가 있다. 저는 연장전 가서 바이에른 뮌헨 승리. 연장전까지? 만약에 이제 승부를 펼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바이에른이 약간 그 뒷시대 팀이거든요. 네. 이때는 이미 이제 축구가 토탈 풋볼 그러니까 뭐 리누스 미켈스 감독 그 아약스 뭐 네덜란드 북유럽의 또 다른 일부 클럽들에서 구축되고 있던 그 토탈 풋볼이 바이에른 뮌헨에게도 영향을 미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벤피카가 위세를 떨치던 시절과는 약간 이때는 이제 축구의 개념 패러다임 그리고 선수들의 움직임 동선 이런 게 조금은 바뀐 시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훨씬 더 발전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개념적인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리베로가 있거든요. 저는 베켄바워의 움직임을 벤피카가 궁극적으로는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바이에른이 결과적으로는 신승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그려봐요. 저는 요 그림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클럽은 아니지만 1970년 월드컵에서 소독대 잉글랜드 월드컵 8강에서 잉글랜드가 패퇴하면서 보비 찰튼도 이제 국가대표 유니폼을 벗게 되는 그런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물론 이제 가장 그 화제가 됐던 게 보비 찰튼을 빼면서 교체시키면서 잉글랜드가 그 이후에 역전을 당하는 이제 시나리오로 가서 이제 알프 램지 당시 감독이 보비 찰튼 왜 뺐어? 이런 얘기를 이후로도 이제 수십 년간 듣게 되는 이제 그런 경기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튼 선수가 빠지고 안 빠지고와 상관없이 저는 이 벤피카와 바이에른의 경기를 약간 그 경기에 대입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에우제비오 그리고 시몽이스 토레스 주제 아우구스트 이런 선수들을 앞세우는 벤피카의 공격력이 바이에른을 애를 먹이면서 벤피카가 한두 골 앞서갈 수 있는 찬스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바이에른의 어떤 선수들의 그 끈질김과 한 차원 조금 더 발전된 바이에른의 전술 여기에 벤피카가 미처 예상하기 어려운 베켄바워의 움직임. 궁극에 가서는 바이에른이 동점을 만들고 결국 그 당시 이제 소독 축구가 잘하는 것처럼 막판에 가서는 승리를 가져오는.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베켄바워의 바이에른 뮌헨의 6대 4 정도. 6대 4. 60대 40. 비슷하시네요, 네. 두 분.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전술적으로는 구트만 감독 벤피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이 스토퍼들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공격 가담을 같이 하고 또 터치라인 플레이를 또 지금처럼 하고 그게 여러 가지 전술 형태 3-2-3-2가 되기도 하고 3-2-4-1이 되기도 하고 수비로 전환될 때는 4-2-4 같은 운영이 되고 요소요소에도 재능 넘치는 선수들이 있지만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축구를 했고요. 그리고 아구아스 같은 베테랑 공격수의 득점력도 상당히 수준 높은 그 팀이고 에우제비오 같은 돌파와 득점을 같이 해주는 엄청난 선수가 역시 있고 콜루나 같은 최고의 레전드 중거리 슈팅력이 뛰어난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고 능력으로 구트만 감독의 이 팀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다. 이름값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전술은 구트만 감독의 벤피카에게 저는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선수의 전체적인 능력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 베켄바워의 바이에른 뮌헨이 앞서 있죠. 게르트 밀러는 완전히 넓게 활동폭을 가져가면서 연계해주고 또 올라가서 골 넣어주고 헤네스는 또 엄청난 파괴력 있는 돌파를 해주고
다 좋습니다. 뭐 브라이트너 같은 측면 수비, 당신 왼쪽 측면 수비인데 좋고, 베켄바우의 안정된 컨트롤 능력, 또 공격 가담 능력, 또 슈바르 챈펙의 아주 강력한 수비, 제프 마이어의 또 최고의 선방 능력, 여러 가지가 이 선수들 능력으로 보면은 여기가 그래도 확실히 우위에 있고, 그 이후에 마지막 76년 우승할 때 루메니게까지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젊은 루메니게. 네. 선수의 어떤 전체적인 능력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구트만 감독의 벤피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팀이지만 그래도 베켄바워 바이에른 뮌헨 60대 40 정도 줘야 되지 않느냐. 네. 바이에른이 이제 진출을 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픽한 거하고 위원님들의 픽하고 계속 지금 어쨌든 퍼센테이지는 달라도 일치를 하고 일치합니다.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경기까지 일치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키의 밀란과 미엘스의 아약스거든요. 아, 요거는 팬 여러분들은 62%로 밀란의 손을 들어줬어요. 네, 저는 이건 예상한 결과긴 해요, 팬투표는. 그 장지현 의원이 굴리트 선전을 10여 년 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네, 굴리트가 포함된 팀이거든요, 이 밀란은. 굴리트 빨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제 댓글 써주신 거를 보면 지니어스 K님이 아주 인상적인데 네. 뭐라고 쓰셨냐면, 이 대진은 결승전에 나왔어야 하는 대진일 정도로 두 팀 다 역대급 팀이다. 줄 세우기로 한다고 하면 두 팀 다 1등에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축구사에 끼친 영향력이나 그 당시 그 팀이 보여줬던 압도적인 포스나 센세이션을 보았을 때는 아약스의 근소 우위라 생각됩니다. 그 전술사라든가 이 축구사 연구를 많이 꽤 하셨어요? 하신 아주 매니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승부부터 얘기하면 아약스인가요? 근소 아약스입니다. 저는 이 토탈 풋볼이 리누스 미켈스 감독의 아약스가 집대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 축구에서 보고 있는 많은 유형의 그 포지셔널 플레이가 완성이 됐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무질서한 경향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드필드 싸움에서는 두 팀의 구조상 아약스가 우위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약스는 기본적으로 3미들이거든요. 밀란은 당연히 아리고사키 특유의 4-4-2 포메이션을 쓸 겁니다. 그럼 일단 중원에서 2대3 차이가 나는데, 밀란도 굴리트 같은 선수가 내려오겠죠. 그런데 아약스 같은 경우는 요한 크루이프가 내려옵니다. 네. 구조적으로 일단 수적 우위가 가능하고, 거기에 크루이프가 미드필드에 내려와서 플레이할 것까지 고려를 하면 바르셀로나를 우리가 연상했을 때와 약간 비슷한 분위기로 네. 아약스가 저는 경기 주도권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물론 밀란도 반바스텐의 그 개인기, 도나도니의 돌파력, 여기에 굴리트의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플레이에다가 그 신체적인 우위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저는 밀란도 당연히 이 경기는 골을 넣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 크루이프의 아이디어와 창의성과 지능이 바레시가 구축한 옵사이드 라인을 저는 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대2나 4대3으로 아약스가 이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원투펀치의 균형이 지금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이에요. 네. 한 의원님이랑 저랑 지금 이거 기획하고 나서 의견이 갈린 건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전술사적인 측면에서 미엘스의 토탈 풋볼이 끼친 영향력, 그 부분은 뭐 진짜 존중하고도 남을 수준의, 그리고 경기를 직접 봐도 역동적인 그러한 토탈 풋볼의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색깔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압박, 소유권을 잃었을 때 압박 상당히 좋아요. 그 뒤쪽에는 이제 팀 압박을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조금 간격들은 벌어지고, 뒤에는 약간 밸런스가 깨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리고사키의 밀란은 당시에 압박이 들어올 때 바렛이나 왼쪽 수비수 말디니, 심지어 코스타쿠르타도 그렇지만 압박을 제일 잘 푸는 팀이에요. 근데 이 팀은 압박을 풀어내는 그러한 성향의 팀에게 수비적으로 상당히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성상 저는 사실은 시대 보정이 물론 있겠죠. 있어도 이거는 사키의 밀란이 상당히 상대의 약점을 잘 오히려 공략할 수 있는, 이렇게 조금 압박 안 하고 내려앉은 팀에게 오히려 약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게 들어오면 상당히 사키 밀란의 장점이 더 드러날 수 있고, 그러면 레이카르트가 도와주거든요. 빌드업을 할 때 잘 풀어서 결국 사이드로 전환시켰을 때 뭐 도나돈이나 뭐 블리트가 오른쪽 돌거나 하면서 사이드 쪽에서 찬스를 잡아서 오히려 아약스의 그 약점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요한 크루이프가 엄청난 선수란 건 뭐
누차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좋은 선수가 워낙 많잖아요. 카이저, 뭐 딕반다이크 다 좋은 선수인데 하지만 이제 선수들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봐도 밀란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네. 발롱도르급 선수들이 거의 한 5명, 4명, 5명 이상 있는 팀이고 그리고 전술적인 상성을 봤을 때 또 팀 스타일을 봤을 때 결코 밀란이 질 것 같진 않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투표에서 밀란이 높게 나올 걸 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장 의원님이 이제 밀란 쪽에 계실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니어스 K님이 저와 의견을 같이 하시는 걸로만 저는 만족하면서 장렬히 패배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여기 위분이 이게 맞아요. 결승전에 나올 법한 매치업이거든요. 최강의 팀을 가릴 때는 그 전술사적인 위대함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미리 만나버리니까 사실은 이게 고민이 많은 거죠. 밀란이 이겨도 수치는 어떻게 주시겠어요? 52대 40. 밀란이, 그 정도. 밀란이 이겨도. 네네. 네. 어쨌든 이렇게 8강 대진까지 했어요. 가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 그리고 유럽 5연패 레알, 오, 엘 클라시코. 그리고 베켄바워의 바이에른, 그리고 아이고사키의 밀란까지 이제 진출을 했어요. 와, 이게 또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아닙니까? 네. 이것도 또 나름 라이벌리가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저는 끝이잖아요. 동희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승팀을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오! 소신껏 가겠습니다. 펫바르샤로. 정순주 아나운서가 방송력 좋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준결승 2경기, 결승 1경기까지 다 칠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게. 아니 굉장히 흐뭇하게 막 적으시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제가 헬멧을 봤는데 두 분의 얘기를 마치 공부하듯이 강의 듣듯이 적으시면서 보시더라고요. 적을 거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만큼 뭔가 알맹이가 많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시면 커뮤니티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그런 분들에겐 또 특장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여러분들 손으로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